네,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등 일련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실지.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이 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무의부 정권으로서 5년 만에 심판을 받고 야당이 됐다라고 보는데, 무의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운을 띄워보시겠어요? 무, 무능, 이, 위, 위, 위선, 부. 부패. 무능, 위선, 부패의 정당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으면 반성하고 쇄신하는 게 당의 역할인데, 민주당에서 한 것을 제가 이제 곱씹어 보니까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탄핵하겠다,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탄핵 놀이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앞으로도 탄핵 놀이는 또 이어질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탄핵해야 돼, 사표 수리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고, 그런데 탄핵 놀이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200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정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200석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고 또 개헌도 가능하고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매몰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되게 끔찍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내에 있었던 그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나, 그리고 또 회기 중에 있었던 그 자당의 의원의 그 가상자산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마 미온적으로 끝까지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런 민심과 유리되고 또 이중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4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께서 정치 탄핵의 칼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잡아떼기, 말바꾸기, 인면수심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2개월 만에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참여해서 또 정치에 바로 복귀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당대표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을 보면 거의 뭐 정신적 내전에 가까운 계파 간의 갈등이 있었고 퇴행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대장동, 또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법카유용 등 정말 아직도 많은 혐의들이 있고, 이것들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망상적 영웅놀이를 조금 멈추시고, 사실 이재명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공공성 회복에 과연 얼마나 본인이 헌신을 했는지 조금 보시면서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네,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SNS를 통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소개하는 등 좀 약간의 다분히 의도가 좀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 언급은 안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갠 원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절대 잊혀지지 않겠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그 검사 관련해서 추천서처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로서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좀 반성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면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정말 위기 극복의 슬로건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참담한 생각이 들고, 총선 4월 전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 친화적이고 야당 친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사실 대화와 타협인데, 윤 대통령도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함께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당도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5%를 넘어가고 있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50%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슈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이슈를 그렇게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줄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효능감을 줬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혹시라도 위기 아닌 척,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일전에 얘기했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그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더해서 총선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여성과 청년, 중도층을 어필할 수 있는 조금 발전적이고 실전 가능한 그런 정당임을, 유능한 정당임을 몸소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